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9월 13일 완공을 앞둔 백두산 용청년발전소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으며 온 나라 청년들은 이 땅 위에 청년 중시의 숭고한 새 경연을 펼치시고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시대의 영웅들로 키워주시는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13일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백두산 용웅청년발전소 건설장을 두 번째로 찾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1호 발전소 온제 쌓기를 총연절 전으로 끝냈다는 보고를 받고 현지에 와서 우리 청년들을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정세가 긴장하여 오지 못했다고, 자신께서는 족들과 치열한 대결전을 벌이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청년 돌격대원들과 함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발전소 건설장을 타령한 때로부터 120여일간 온제 공사를 끝냈는데 백두산구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용웅청년 신화가 창조되었다고 돌격대원들의 미운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날 청년 강국의 주인인 우리 청년들은 모두 용웅청년들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 이름도 백두산 용웅청년 발전소로 명명해 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셨을 당시 백두산 용청년 돌격대 평안북도 유단 여단장이었던 노력영웅 박원군 동지는 자애로운 오보이를 물길굴 건설장에서 몸 가까이 배웠던 그날의 감격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원군 동지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물길굴 건설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며 청년 돌격대원들의 수고도 헤아려 주시던 사랑과 믿음의 얘기를 뜨겁게 전했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 땅에 솟아오른 기념비적 창조물들마다에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 수없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것만 놓고 보아도 우리 당의 70년 역사 속에는 청년 중시 사상의 역사,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 창조의 고인으로 키운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고 긍지에 넘치어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웅장하게 일떠선 이로운지를 바라보시면서 올려다보면 하늘 끝에 닿은 우리 청년들의 기상을 보는 것만 같고, 또 멀리서 보면 당중앙을 어미하여 성세, 방패를 이룬 우리 청년 대군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발전소를 돌아보시면서 제일 기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발전소 건설을 통해 당중앙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것이라고, 백도 청춘대학을 졸업한 청년 돌격대원 한 명 한 명이 앞으로 100명의 청년들을 맡아 교양하면 청년 강국의 위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 창건 70돌을 맞으며 백두산 용웅청년발전소가 일도선 것은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익축부대로 키운 우리 당의 용도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보여주는 힘 있는 가시로 된다고, 청년 강국의 앞길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가를 보려면 누구나 백두산 용웅청년발전소에 와보면 될 것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주체 104 2015년 10월 3일 백두산 용청년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 용청년발전소는 자랑스러운 청춘 대기념비, 청년 강국의 상징이다라는 역사적인 연설도 하시고 청년 돌격대원 모두를 한 품위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백두산 용웅청년발전소에서 위운을 떨친 우리 청년들로 대우를 모으소 당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에 참가시킬 데 대한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당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장으로는 무적의 군의부대들과 옥계나란히 백두산 용웅청년 돌격대 정대가 경축 광장을 행진하는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의 대같은 믿음과 사랑 속의 돌격대원들은 그 다음해에는 백두산 용청년 3호 발전소 건설을 넉 달이나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삼지연시 건설에서도 백두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칠 수 있었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수도 평양의 세거리 건설장에도 제일 먼저 백두의 칼바람 속에서 단련된 백두산 용청년 돌격대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평양 본용기를 열어놓기 위한 창조대전에서 백두 청춘의 용의를 빛내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지난 8월 6일 평안북도 피해복구 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 진출식에서 제 지역에 파견된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와 사회주의 애국청년 동맹원들 일꾼들은 당에서 특별 파견한 별동대나 다름없다고, 동무들은 자신들의 활기찬 투쟁으로서 어려운 속에서도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는 온 나라 인민의 기세를 돋궈줘야 한다고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품속에서 영웅청년 대군으로 성장한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는 당에서 특별 파견한 별동대답게 피해복구 전구에서 영웅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신심과 lạc 관이 넘치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경리하는 송비서 동지께서 국경절에 즈음하여 하신 강령적인 연설을 받아안고 조선인민군 제124연대의 관병들과 전국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확고한 자신심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지방의 전면적 진흥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각지에 파견된 조선인민군 제124연대의 군인 건설자들이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제일 가는 수호자, 창조자, 관솔자들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건설물의 질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놓으면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설물의 질을 당과 인민 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선진적인 공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술 규정과 공법상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공사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 기동예술 선동대원들을 비롯한 각지 인민들이 지방공업공장 건설장들마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올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훌륭한 번복기를 창조할 신신도 높이 새로운 건설속도 창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 기세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데 맞게 각지에서 당의 은종 속에 새로 일떠서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의 원료보장 준비 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 수유나무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한 이천군에서는 림지들의 열매나무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잘해서 흐뭇한 수유나무 열매 풍경을 펼쳐놓았습니다. 수유나무를 100종과 조성하고 그 사이구루로 이 피마주, 콩, 깨를 비롯해서 지금 기름 원료 보장을 할 수 있게끔 비배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천군에서는 군 원료기지 사업소에 조성한 사탕 갈수수와 단고구마밭 비배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서 지방공업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당 원료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당 생산을 위해서 단고구마 2정보에 사탕갈수수를 15정보 심었습니다. 사탕갈수수는 원래 지력이 높고 가리충이 깊은 토지에서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원료기지고 지척파간 토지에서도 유기질 비료를 내고 질소 비료를 주니까 원만히 자기 생육 지표대로 다 컸습니다. 사탕갈수수를 우리가 3년 심어보니까 뭐 재배했을 때보다 직파 재배했을 때가 대생산량이 높았습니다. 한편 구미학원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자기 지방의 기후 풍토에 맞는 산열매 나무들을 많이 심고 포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 밑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무가 못 들어간 부분들이 개강을 진행하여 올해 가을 식수를 2만 대 이상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재래종 나무들 우량 품종으로 개량하기 군 수유나무림 사업소에서는 기름 원료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수유나무림 면적을 늘리는 것과 함께 해당 단위들과의 연계 밑에 기름 함량이 높은 새 품종의 기름나무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여러 가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신선한 물고기를 풍족하게 안겨주기 위해서
앞선 양호 기술과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양호 부문의 여러 단위를 취재한 소식입니다. 양호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부단히 높이면서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는 평양 미기 공장입니다. 공장의 야외 고기 못들에서는 지금 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기자와 만난 박범철 부원은 공장에서 해마다 6월부터 11월까지 미기 수확을 진행하는데 지금이 수확량이 제일 많은 시기라고 하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볼 때 미기의 생육 상태가 아주 좋은데 그 비결은 사료 보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올해의 미기의 모기 흡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원료의 배합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사료 생산 능력을 확장해서 필요한 모기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큰 단백풀을 양호장의 전 면적에 도입해서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보충 사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원가를 절약하고 단백모기 비중을 높이면서도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양호 방법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서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는 평양 미꾸라지 공장의 종업원들입니다. 미꾸라지는 물원 내기 예민하고 빛을 싫어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군원을 지어주기 위해서 파도넝쿨도 씌워주고 단백풀을 띄워줘서 적합한 물원들을 바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는 미세 기포 발생 장치를 통해서 물속의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서 양호못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도 항시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앙양호연구소에서는 최근에 생산성이 높은 새 품종 메기를 육종하고 우량 품종의 미꾸라지를 풍토순화시킨 경험에 토대해서 양호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양호에서 생산성을 높이자면 사름률과 중체율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름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 메기나 열대붕괴에 적용해서 큰 실리를 본 이런 미생물균 기술을 미꾸라지에 받아들여서 지금 일정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중체율을 올리는 측면에서 피터신을 양호에 적극 적용하기 위한 이 사업에 연구 영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연구소에서는 이미 전에 개발된 모기 첨가제들을 양호 단위들에 도입해서 물고기 성장률과 병 견딜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멘의 항쟁 세력이 10일 나라의 북부 지역에서 미국의 MQ-9 무인기를 또다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쟁 세력 대변인은 종탐행위와 전투행동을 비롯한 적대 행위를 감행하던 미국의 MQ-9 무인기를 격추했으며 이것은 72시간도 못 되는 사이에 격추한 두 번째 미국 무인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이러한 무인기를 격추하기는 이번이 9번째라고 하면서 대변인은 예멘 항쟁 세력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들을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0일 가자지대 남부의 한 유니스시에 있는 팔레스티나 피난민들을 목표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군용기들이 팔레스티나 피난민들의 천막에 미사일들을 발사해서 적어도 40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하고 6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해 현장에는 깊이가 9m나 되는 구덩이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현지 구조대 책임자는 이스라엘군은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폭발력이 강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가자 사태 발생 후 가장 참혹한 대량 살력 만행들 중에 하나라고 단죄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5일 대기 오염으로 해마다 800만 명이 일찍이 사망하고 있다는 수산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기구는 대기 오염의 원인이 기후변화와 관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해서 심각한 대기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고 기구는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8월에 폭우와 큰물, 강풍, 가물, 지진, 화재 등 각종 자연재해로 843만 6천 명이 피해를 입고
107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또한 27만 7천 명이 긴급 소개되고 5만 8천 칸의 산림방이 파손됐으며 1,455만 7천 헥타르의 면적에 심은 농작물이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이제리아의 중부 지역에서 8일 유조차가 폭발해서 4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고속도로를 달리던 유조차가 마주오던 자동차와 정면 충돌해서 폭발했으며 뒷이어 2대의 차량이 사고에 말려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정들에서 도마도를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대에 작은 구멍들을 뚫고 흙 60%, 거름 20%, 쌀교 20%의 비율로 섞어 놓습니다. 구멍을 낸 빈 수지병을 마대에 꽂아준 다음 끈을 들여줍니다. 흙이 담긴 마대에 물을 충분히 주고 22일 동안 놓아둡니다. 다음 도마도모를 심고 수지병 안에는 알로에 선인장을 잘게 썰어 거름과 함께 넣어준 다음 물을 줍니다. 열매가 달린 다음 가지 자르기를 자주 해주면 도마도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마도 재배 방법은 가정들에서 품을 좋게 들이면서도 많은 양의 도마도를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매우 실리적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압과 중부 지역에서 약해지는 장마전선의 용량으로 해서 함경북도와 라손시에서 추락해였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중부 이남 지역과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더 별로 비 내린 상태로 보면은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도에서 평균 40mm 이상의 비가 내린 반면에 함경북도와 라손시에선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한때 신촌과 재령에서 폭우가 내렸고 해주와 운전, 영혼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7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서 어제보다 6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중부 지역에서 약해지는 장마전선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과 평안남도,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흐리었다가 점차 개이고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선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 쪽으로 한때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자강도와 량강도의 북부 지역에서 10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은 2 내지 1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개풍 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요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리웃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리웃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웃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북동풍이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2m 정도로 낮아지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선 북동풍이 오전부터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선 북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세지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물결은 조선동해 해상에서 최고 2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한때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초당 12m 정도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5일에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5 내지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일과 17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6일이 소해안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2 내지 20mm의 비가 내리고 17일에는 소해안의 여러 지역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2 내지 5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18일이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9일과 20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도와 함경남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